요즘 반려견 유치원에 관심을 가지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시죠. 좋은 서비스와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만 있다면 어떤 반려견이든 그 유치원을 보내는 게 우리의 반려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쉽게도 좋다라고 할 만한 유치원이 아직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권에 있는 몇몇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정말 좋은 서비스,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갖춘 유치원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을 보낼 만한 마땅히 좋은 유치원을 찾기 힘드시다면 차라리 유치원 등록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주기적인 교육 비용으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치원 대신에 주기적인 교육을 추천하느냐? 거기에는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유치원을 고민하고 계신 보호자님이시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유치원을 고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유치원보다는 주기적인 교육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좋은 유치원을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좋은 유치원이란 대체 어떤 유치원이냐? 반려견 유치원이라는 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고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두 유치원 서비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의 경우 말 그대로 유치원 운영 시간 동안 반려견을 보호자 대신에 안전하게 돌보며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활동량을 채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유치원 서비스니까 보호자 대신에 반려견을 돌보는 건 동일하겠죠. 그런데 반려견이 유치원에 있는 시간 동안에 반려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려견의 교육적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유치원마다도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읊어보자면 당연히 근무하는 선생님마다 담당하는 반려견의 수가 정해져 있거나 아예 그 선생님이 담당하는 반려견이 따로 정해져 있고 우리 반려견과 성향이 맞는 친구를 짝지어주고 우리 반려견의 성향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 공간을 공유하고 반려견이 편안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종류의 풍부한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산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하고 진행해낼 수 있는 교육 훈련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 인력이 유치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죠. 이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직원으로 근무를 하니 반려견들을 잘 관리해주기 위해서 잘 케어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하고 예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실질적인 관리와 교육적인 관리를 할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서비스의 유치원 중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은 좋지 않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도 운영을 잘 해내기만 한다면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돌봄 서비스를 굉장히 잘 제공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제가 경험해본 바 정말 많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들이 반려견의 성향조차 존중해주지 않는 관리를 하며 시설과 인력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반려견의 수를 무리하게 등록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재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반려견이 존중받는, 우리 반려견에게 득이 되는, 우리 반려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죠.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 그럼에도 훌륭하고 좋은 돌봄 목적의 유치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건 그런 훌륭한 돌봄 목적의 유치원은 곧 아니 어쩌면 이미 보호자의 요구에 발맞춰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으로 탈바꿈 할 겁니다. 왜냐면 점점 더 많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도 좋으니 우리 반려견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반려견과 나의 반려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런 보호자님들이 더더욱 많아질 거고 당연히 더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찾게 되겠죠. 우리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을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에는 뭐 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로 분리불안으로 인한 민원을 피하기 위해 반려견의 사회성을 넓혀주기 위해 반려견의 활동량을 늘려주기 위해 또 그냥 반려견 혼자 집에 두기 미안해서
주로 이런 이유들로 반려견을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십니다. 이런 이유들 중에서 분리불안으로 인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우리 반려견의 짖음과 하울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서비스의 유치원은 딱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사회성을 넓혀주기 위해 반려견을 돌봄 목적의 유치원에 보내게 된다면 반려견은 나쁜 사회성을 학습하거나 다른 개 친구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역사이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활동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돌봄 목적의 유치원을 보낸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회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반려견이 굉장히 흥분도가 높고 예민하고 까칠한 반려견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반려견을 그냥 혼자 집에 두기 미안하다면 그건 유치원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혼자 집에 두기 전, 외출을 하기 전에라도 짧게 아침 산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나 놀이를 통해서 나와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려견이 혼자 집에 있어도 씩씩하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반려견이 되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지, 혼자 두는 게 미안해서 유치원을 보내는 선택을 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돌봄 목적의 유치원에서 반려견 선생님으로 근무를 할 당시 그리 많진 않지만 총 70마리 정도의 유치원 이용견들을 경험했었어요. 유치원을 그만두고 새로 등록하고를 반복하면서 총 70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치원 이용견들을 경험하면서 와, 얘는 유치원 잘 보냈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반려견은 두세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세 마리의 반려견들도 잘 보낸 게 아니라 그나마 잃을 게 조금 적은 반려견이었던 것 뿐이에요. 심지어 와, 얘는 유치원 오면 안 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싶은 반려견이 70마리 중 40마리가 넘었어요.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제가 그 반려견 유치원을 그만둔 이유 중 하나는 이 아이는 유치원 보내면 안 됩니다. 내일 당장 등원을 취소하고 환불받아 가세요 라고 보호자님들께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유치원에서 저는 일한 지 얼마 안 된 새로 굴러온 돌이었을 뿐이니까. 자, 아무튼 저는 보호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유치원을 찾아서 반려견을 좋은 유치원에 보내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회성이든 교육이든 교정이든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그 유치원 비용으로 월 1회 방문 교육을 받거나 보호자님과 반려견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 서비스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유치원 한 달 등록 비용이면 그래도 꽤 능력 있는 전문가분들을 출장비를 포함하더라도 한 번은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굳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도 반려견의 사회성을 넓혀줄 수 있고 산책 매너 교육을 통해서 줄당김 없는 평화로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고 분리불안도 교육을 통해서 반려견이 집에 혼자 잘 있을 수 있는 반려견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를 교정할 수도 있겠죠.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굳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큰 걱정 없는 행복한 반려생활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치원을 고민하고 계실 보호자분들께 유치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소신을 담아서 유치원 비용을 교육에 사용해보시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곁들여 봤는데 꼭 유치원 비용을 교육에 쓰시는 건 아니더라도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반려견 유치원을 고려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